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23년 5월 25일 목요일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주정부 예산안이 발표가 되었죠. 그리고 후폭풍이 굉장히 거셉니다. 그 중에 랜드로드들의 후폭풍이 꽤 심한 편입니다. 알아보겠습니다. 빅토리아 주도 호주의 다른 주와 마찬가지로 전기세가 인상될 것입니다. 25% 이상 된다고 합니다. 좀 더 보고요. 티나 터너가 사망하였습니다. 로큰롤의 여왕 티나 터너,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포인트쿡에 거주하는 한 커플이 인신매매 혐의로 구속이 되었습니다. 자세히 보기로 하겠습니다. 원래 주정부가 됐건 연방정부가 되었건 예산안이 발표되면 어떤 사람들은 환영을 하고 어떤 사람들은 환영을 못합니다. 그건 당연한 얘기죠. 모두를 행복하게 할 수는 없지요. 그런데 이번에 발표된 예산안 중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부동산 투자 자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토지세 부분입니다. 이전에는 30만 불 미만의 자산을 가지고 있거나 하면 아예 받지도 않았고요. 그랬는데 이번에는 이제 30만 불 이하의 자산을 갖고 있더라도 세금을 내야 됩니다. 1년에 얼마 이렇게 딱 정해져서 한 돈 1000불 낸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고요. 30만 불 이상은 이전에도 내고 있었는데 이제 더 내야 됩니다. 한 975불인가 해서 돈 1000불 더 낸다고 생각하면 되겠죠. 라고 쉽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자기가 아까 라디오 들어보니까 아파트 한 채 정도, 내지는 집 한 채 정도 이렇게 투자로 가지고 있는 사람들 평균적 연봉이 8만 불 조금 넘는 수준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8만 불이면 솔직히 많이 번다고 말하기는 어렵잖아요, 우리가. 진짜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인데 그저께 자기들이 열심히 일한 당신한테는 큰 지장이 없을 것이요 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잡혀 들어가 버렸네요. 간만에 언론 앞에 다니엘 앤드류스 빅토리아주 총리가 나와서 대답을 해줬습니다. 지금 현재 주정부가 가지고 있는 부채 관리를 위해서는 최대한 합리적인 선택이었다. 대형 프로젝트 같은 걸 취소할 수는 없지 않느냐. 대형 프로젝트를 함으로 해서 우리가 얻는 득이 많고, 또 그런 프로젝트들을 보고 유권자들이 표를 던져준 것이니 그걸 취소하기는 어렵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지금 제일 우려가 임대료가 올라가는 거죠. 안 그래도 요즘 임대료가 엄청나게 오르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이제 토지세를 랜드로드들한테 부과하니 당연히 이 사람들은 그거를 테넌트한테 전가를 시켜야죠. 누가 봐도 그렇죠. 그러니까 임대료가 당연히 올라가겠죠. 그런데 다니엘의 말은 그런 일은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뭔지는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런 일은 없을 것이래요. 이게 뭔가 싶어서 한번 들여다봤더니 그 빅토리아주 재무장관이 그 예산안을 발표했잖아요. 팀 팔레스라고 이렇게 머리 시원한 양반인데, 이 양반이 뭔 얘기를 했나 하면 주택 임대료 제한선을 그을 수도 있다. 너무 오를 것이라고 우려를 하니까 다들 이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게 듣기에 따라 다른데 그래도 되나 싶기도 하고, 그죠? 하여튼 간에. 그리고 다니엘 같은 경우는 어제 뭔 얘기를 했나 하면 어차피 수요와 공급의 법칙이 적용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공급을 좀 더 신속하게 이제 확 늘려버리는 방법이 있다. 뭐 할 건데 그건 얘기 안 했어요. 하여튼 그런 생각이 있다. 이런 얘기는 했고, 어떤 그 노동당 정부 여당의 한 의원은 이번에 이런 새로운 토지세 도입으로 해가지고 이미 투자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제 가지고 있는 게 불편해지니까 시장에다가 집을 내어놓게 되고, 그렇게 되면 부동산 시장 가격이 안정화될 것이다. 그래서 사람들이 집을 사려고 해도 너무 비싸서 못 사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사람들한테 도움이 될 것이다. 이런 얘기도 했어요. 그렇게 쉽게 되는 문제면 좋죠. 다들 좋은데 그렇지가 않죠, 이게. 음.
기억하시려나 모르겠는데, 빅토리아주 총리 다니엘 앤드루스는 얼마 전에 중국에 갔다 왔습니다. 한 3박 4일인가 4박 5일 갔다 왔는데, 그때 신문사든 각종 언론사 아무도 안 데리고 혼자 갔습니다, 그냥. 빅토리아주 영업사원으로서 중국을 방문했고, 그때 당시 제가 뭔 말을 했나 하면, 유학생들을 대거 유치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때도 우려했습니다. 임대료가 안 그래도 올라가고 있는데 그 많은 중국 학생들 멜번으로 오면 뭐 어디다가 사냐 얘들. 응? 안 그래도 올라간 임대료 더 올리는 결과밖에 더 되냐. 다시 얘기 돌아가서 지금 임대료가 오를 수밖에 없는 여건으로 계속 상황이 몰려가고 있습니다. 어, 아무리 생각해도 현명한 결정은 아니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이야기는 했습니다. 토지세 내는 게 fully tax deductible 전액 세금 공제가 가능하다라고 했는데 듣자마자 이 인간이 약 올리는구나 사람,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뭐 또 좋은 소식은 아닙니다. 뭐 연초에 이미 얘기는 나왔죠. 전기세, 가스비 이런 게 다 오를 거다 했는데 빅토리아주는 7월 1일부터 25% 더 인상되기로 결정이 났습니다. 빅토리아주 필수 서비스 위원회, 빅토리아스 에센셜 서비스 커미션 에서 이렇게 나름 계산을 했는데 25% 오른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 우리한테, 일반 가정용 고객들은 연간 352불 정도 더 낼 것이고 평균적으로, 소규모 사업장 같은 경우는 연간 752불 정도 더 내야 할 것이다 라고 계산을 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에너지를 만들고 공급하고 하는데 드는 비용이 너무 올라가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 뭐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다니엘이 이와 관련해서 어제 간만에 언론에 앞에 서서 이런 질문도 당연히 받았겠죠. 왜냐하면 이번 예산안에 원래 그 매년 주던 250불 있지 않습니까? 그 정부 웹사이트 들어가서 우리 집 디테일, 내 디테일 넣어가지고 우리 집에 전기 넣는 회사들 어디 있는데 어디가 더 좋다, 어디가 더 싸다, 이거 비교하면, 그러니까 비교해서 거기 있는데 어디 하는 게 아니고 비교만 하면 250불씩 주는 게 있었잖아요. 그거 예산안에서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올해까지만 하고 아마 끝나는 건가 봅니다. 꼭 하세요. 아직 안 받았으면. 다니엘 얘기는 그거예요. 이게 지원도 끊겼고 이제 전기세도 올라가지만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전기 회사들 중에 보면 아직도 다른 회사들보다 말도 안 되게 비싼 경우가 많다. 그러니까 가만히 두지 말고 제발 이렇게 좀 비교하고 좀 저렴한데 조건이 더 좋은 데로 옮겨가라,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뭐 말이 맞죠. 원칙적으로 그 말은 맞습니다. 제가 알기로도 예전에 뭐 저 아는 분들 같은 경우 호주 분들, 백인 할아버지 할머니들 이런 분들 보면 2, 30년째 똑같은 전기회사를 써요. 그 근데 이거 보면 대단합니다. 비쌉니다. 그러니까 이것들이 어떤 식으로 뽕을 뽑냐 하면 예전 딜을 그대로 지키면서 싼 딜을 계속 내놓고 있고, 기존 고객들은 말을 하면 싼 레이트로 옮겨주고 말 안 하면 계속 예전 비싼 그 레이트로 유지를 시키는 거예요. 배신감 듭니다. 나중에 이렇게 딱 알게 되면 굉장한 배신감이 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꼭 해보십시오. 매년 해보시되, 제가 그 에너지 공급자 선택할 때 나름의 팁이 있는 것이, 대부분 회사가 비용 청구하는 게 어떤 식이냐면 처음에 프로모셔널 레이트 정해서 보여주고 그 다음에 이게 변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왜냐하면 비를 자세히 보지 않거든요, 사람들이. 저도 안 보거든요. 그러니까 슬쩍이 올라가도 모릅니다, 우리가. 요번에 뭐 좀 많이 썼네, 다음 달에 좀 적게 써요, 이러고 말지.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다 그럴걸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현재 이제 쓰는 에너지 회사 같은 경우는 픽스드 컨트랙트. 그러니까 1년 동안은 그 레이트가 변동이 없음. 그런 거를 씁니다. 그게 처음 계약할 당시에는 다른 회사보다 뭐 1, 2센트 더 비쌀 수 있는데, 킬로와트당. 결국에는 변동이 없기 때문에 더 저렴하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뭐 이런 얘기 할 일이 있으면 제가 더 자세히 얘기해 드리고요. 하여튼 간에 7월 1일부터는 1년에 뭐 3, 400불 정도 더 낼 각오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전에 제가 어릴 때 텔레비전에 왜 그 김광환 이런 사람 나와서 무슨 뭐 팝송 뭐 이런 얘기하고 비디오 자키 이런 거 하면 뮤직 비디오라는, 그때 당시에는 신문물을 많이 보여줬잖아요. 줬거든요. 모르는 분도 계시겠지만 그때 진짜 확 놀란 영상이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어떤 여자가 나와서 무대에서 노래하는 게 이제 뮤직비디오로 그냥 옮겨진 것 같은데, 이 머리가 이렇게 사자, 그 수컷 사자 갈기처럼 막 해가지고, 거기다가 이분이 또 흑인이시네? 그 갈색 머리에 막 이러는데, 우와, 무서워. 근데 목소리도 무서워. 내 기억으로. 그래서 막 이, 으아 이러면서 포효하면서 노래하는데, 아버지 어머니는 와 잘하네 멋있네 이러는데 난 와 무서워 이 생각밖에 안 들었어요. 하여튼 이분이 티나 터너입니다. 그 미국 테네시주 어디 시골에서 태어나서 청 어릴 때는 뭐 집에서 많이 두들기 맞고 가정폭력에 시달리다가 나이가 좀 들자마자 도망쳐 나와가지고 이제 음악 생활을 시작한 거죠. 그러다가 이제 1939년생이라니까 40년생 치도 하여튼 10대 말부터 음악 생활을 시작한 것 같아요. 그러다가 1980년대 들어오면서 전성기를 맞이했습니다. 뭐 음악에 대해서 잘 몰라도 우리가 다 아는 그래미상 있잖아요. 이 양반이 그래미상 받은 게 뭐 자기가 단독으로 받은 게 8개인가 뭐 그렇고, 뭐 다른 거 이거저거 해서 열 몇 개 받았 이런 사람인데, 엄청난 사람인데 80년대에 10년 동안 받은 그래미상이 6개입니다. 그때가 최전성기죠, 이 사람이. 우리나라 올림픽 할 때 1988년도에 브라질의 리오데자네이루에서 콘서트를 했는데 18만 명 관중이 왔답니다. 18만 명이 모인 거를 볼 일이 없잖아요, 우리가 잘. 18만 명이 모였는데 그걸 앞에 두고 자기 노래를 불렀다고 합니다. 이 사람. 아직도 기록에 남아있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날렸던 사람인데 이제 인생의 후반부로 접어들면서 이런저런 병에 들었고, 마지막에 결혼한 그 사람이 스위스 음악가인가 뭐 그런데, 거기서 이제 미국 국적 다 포기하고 스위스 국적 취득해서 거기 살고 병치료하고 살다가 마지막에는 뭐 평화롭게 그렇게 돌아가셨다, 이런 발표가 있었습니다. 거기는 명복을 빕니다. 하여튼 되게 무서웠지만 나이가 들어서 보니까 되게 멋있더라. 제 이야기는 그 이야기입니다. 옛날에 노예 제도가 있었지 요즘에 무슨 노예 제도인가 싶은데, 이제 포인트쿡 있죠. 거기에 뭐 어떤 헬스케어 워커, 그러니까 헬스케어 워크 하시는 의료 종사자 뭐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다. 그죠? 이분이 어느 집을 방문했는지 뭐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갔다가 와서 저 집에 뭔가 있다. 그래서 신고를 했는데 뭐가 있다 신고했냐면 인신매매 같은 혐의가 있다라고 신고를 했나 봐요. 그래서 경찰이 조사를 했는데 혐의점이 좀 있어가지고 이제 수색 영장 받아서 집에 치고 들어갔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뭐 이 2명 커플이 잡혔습니다. 남자는 44살이라고 하고 여자는 29살이라고 하는데, 혐의는 집에 노예를 두고 부려먹었다 뭐 이겁니다. 경찰이 공식적으로 발표한 혐의점은 3가지인데 이걸 한글로 억지로 번역을 했더니 노예를 소유하였다라는 혐의, 그리고 그 노예에 대해서 통제권을 행사하였다. 당연히 그랬겠죠. 그리고 강압에 의하여 제3자의 3자를 노예화식, 그러니까 이제 너 이제 노예 하는 거야. 너 뭐 이런 식으로 했겠지.
이 세 가지 혐의라고 합니다. 경찰이 밝힌 범죄 기간은 2022년 1월부터 10월까지 10개월 동안인데, 만약에 이게 이제 재판에 넘어갔어요. 이제 구속이 돼서 유죄 판정받게 되면 최대 25년 감방에 살 수 있다고 합니다. 어제 그 인권단체 중에 하나인 워크프리라는 데서 발표한 것 따르면 호주에 4만 명 이상의 노예가 있는 것으로 지금 추산되고 있다고 합니다. 제가 어디라고 확정 지을 수는 없지만, 왜, 확인된 게 아니니까. 어느 국가에서는 들은 얘기입니다. 정확한 거 아닙니다. 분명히 밝혀드립니다만, 어느 국가에서 호주로 이민을 올 때, 저도 그랬습니다만, 뭐 집에 있는 중요한 것들 이렇게 챙기고 가방 싸서 먼저 보내고, 그러고 또 짐도 싸서 비행기 타고 오고 그러잖아요. 그럴 때 그 집에 있던 가정부 내지는 뭐 가정부 비스무리하게 쓰면서 돈은 안 주는 그런 사람들, 밥 세끼 먹여주는 게 어디냐 이러면서 집에 일해 뭐 이렇게 부리는 사람들도 같이 데리고 오는 이민자들이 있다고 합니다. 호주에. 비자가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뭐 관광 비자 끊어서 불법으로 있으면 되니까 뭐 상관없잖아요, 솔직히. 예전에 그런 뉴스 많았잖아요. 그래가지고 집에 두고 그걸 집안일을 부리는데, 이 사람들이 어디 밖에 나가지들 못하는 거야. 나가면 눈에 띄면 지들 안 좋잖아. 그러니까 못 나가게 하는 거야. 24시간 집안에 처박혀 있으라 이거지. 나가면 뒷마당, 앞마당 끝. 앞마당도 안 나가겠네. 눈에 띌까봐.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그 아까 4만 명 이상이라고 하는데, 그 4만 명을 어떻게 계산했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안타까운 얘기지만 어느 특정 국가에서 오는 분들 중에 그렇게 사람을 자기 재산처럼 싸가지고 여기 이민 오는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혼나야 됩니다, 이런 사람들. 교육이 안 돼.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눈 충혈이 점차 좋아지고 있는 게 느껴집니다. 다음 주 중이면 아무래도 다 이렇게 빨간 게 없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그렇다고 해서 선글라스를 벗을까? 잘 모르겠습니다. 전화기로 라이브가 됩니다. 그래서 라이브로 뭘 할까 지금 되게 생각 중입니다. 여러분 좋은 아이디어 있으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영상을 보셨다면 이번 주말에 뭔가 큰 복이 터질 것입니다.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